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 그리고 반도체주의 초강세 효과로 나스닥 S&P 500, 러셀 2000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지수 또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종목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보조 주도주 등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눌렸던 종목 중에서 어떤 게 하나, 두 개 정도 좀 튀어 올라가면서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고, 또 러셀 2000 지수가 2.5%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장을 끌어올렸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업종으로 보면 사실 그 금리 인하 됐으면 부동산이 제일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업종 거의 제자리였어요. 근데 오늘 주로 이제 테크, 예, 기술 업종이 1.36% 올라가서 시장을 견인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주가 금리 인하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갔고, 그리고 중소형 업종 지수도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높거든요.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간다라는 건데, 금리를 앞으로 계속 내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최고치에서 좀 떨어져 있었던 러셀 2000 지수까지도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이슈들을 점검을 해보면 FMC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분석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GDP 전망 높였는데 금리를 내렸다. 이건 이제 좋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뭐 점도표상 내년도 한 차례 정도 인하 예상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내년에 두세 번 정도 내릴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내년도 차이는 내년도 가서 상황 보면서 가늠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뭐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추가로 내릴 거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인텔이 뭐 말 그대로 이제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반도체주들도 이제 은근히 뉴스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3.6% 정도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표들 오늘 뭐 한 3개 정도 중요한 지표 나왔는데, 지난주에 고용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잖아요. 이게 갑자기 26만으로 확 튀어서 제가 이제 이거 아무래도 텍사스 지역 때문에 왜곡된 것 같다고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만에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23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게 30만 넘어가면 침체 조짐으로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증권사들의 전망치 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올해 전망 6,700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 이후로 경제 전망과 기업들의 이익 추세가 달라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FMC가 끝났죠. 그러니까 FMC에 대한 어떤 평가,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평가를 보면 JP모건은 어쨌든 연내 두 차례 인하한다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비둘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월에 금리를 안 내리려면 지표가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두고서 이제 균형적인 태도를 보여준 거다라고 하면서 위원들 간 견해차가 좀 커서 이게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이제 투자자들이 헷갈려 할 가능성은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BNP에서는 연내 0.25%포인트 연속으로 인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표는 높였는데 점도표는 더 내려갔다. 이건 이제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리는 더 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신중론도 있었는데, 이제 볼비넬스에서는 그 정책 변화보다 점진적인 어떤 스탠스로 봐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쭉쭉 내린다라는 신호를 준 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좀 신중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이제 해석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유명한 전설의 투자자 데이비 테퍼, 제가 이제 이 사람 관련해서 칼럼을 따로 쓴 적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주식을 안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준에 맞서지 않을 거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지나치면 과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하는데 적어도 지금은 주식을 안 살 수가 없는 환경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중요한 지표들 보면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가파르게 확 올라가더니 줄어들었는데 제가 이제 전주에 이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난주는 그 텍사스 지역이 홍수 나고 나서 홍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실업수당 청구를 그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서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갑자기 확 튀었잖아요. 그래서 texas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확 올라가지 않아서 아마 저것 때문에 왜곡된 것 같다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쨌든 실제로 이번 주 나온 거 보니까 튄 게 맞았구나.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다시 보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지수가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지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또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고용지표와 이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면서 오늘 국채금리 올라가고 또 달러 인덱스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금리하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서 주식시장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반도체주가 밀어붙이다 보니까 뭐 지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고요. 경기선행지수는 뭐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나빠졌는데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는 제조업 신규 주문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가 좀 부정적으로 답변한 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 점은 조금 이제 부담이 되지만 오늘은 뭐 그냥 시장에서 어쨌든 금리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리고 경기 침체는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다 이제 긍정적인 어떤 반응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빅테크는 엇갈렸어요. 엔비디아 혼자 올라가고 이제 알파벳이 1%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약간 거들어졌고 반도체가 강했죠. 인텔이 거의 23%나 이제 이게 폭등이란 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폭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뭐 이쪽 종목들 반도체 기업들이 상단에 되게 많이 포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그 5.56% 이게 제가 새벽에 한번 깨가지고 봤을 때는 더 올랐었거든요. 엄청나게 급등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상승폭 축소된 게 저렇게 올라간 거였고 유럽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막 7%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텔이 이렇게 올라간 건 엔비디아가 50억 달러 지분 투자하고 일부 칩에 대해서 공동 개발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꼽으면 어쨌든 엔비디아는 업계 리더의 입지를 강화할 거다. 이제 경쟁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인텔도 역시 AI 부분에 어떤 뭐 어느 정도 동력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 저는 이제 고든 에스켓의 주장에 조금 주목을 하게 됐는데 이게 트럼프 의식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90억 달러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의식해서 우리도 투자해 줄게.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 50억 달러는 지금 껌값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냥 탁 내주고 그러니까 중국 수출하는데 조금 풀어줘. 이런 어떤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저게 저렇게 돈 낸다고 해서 인텔이 살아날까? 인텔의 현재 기술력에 대해서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인텔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반도체주 또 끌어올리는 뭐 매일 뭔가 하여튼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별로 뭔가 뉴스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서 또 인텔까지 급등시키는 그런 하루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 구글,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하여튼 이제 오라클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막 늘리는 비율로 따져놓고 보면은 전년 대비 막 증가율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사주 매입 비율은 이제 주춤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보다 지금은 설비 투자가 급해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데선 저렇게 돈 쏟아붓고서 이게 성장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결과가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어느 쪽에서 뭐가 있냐면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AI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 예측이 안 된다. 지금 챗 GPT 가지고 뭐 AI 성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향후에 뭐 자동차, 항공, 바이오, 교육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설비 투자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도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과실을 이제 갖게 되는 어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이유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주봉인데 3주 연속해서 양봉, 예,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그러니까 적어도 9월 이후에 이틀 연속 매도가 없잖아요. 예, 또 매수 들어오는 규모도 이제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건, 이제 금융 투자는 무한정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조금만 삐딱하면 시장이 좀 주춤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고, 코스닥은 되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9월 들어서 패턴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종가가 고가거나 이제 저가거나, 예, 그러니까 어설프게 마감하는 게 없어요. 중간값에서 마감하는 게 없이 아예 그냥 종가가 거의, 이렇게 보시면 특히 최근 들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캔들이, 그러니까 십자 나온 거 요거 하루를 빼놓고는 종가가 고가였어요. 예, 그리고 아예 이제 음봉이 나올 때는 거의 저점 근처에서 끝나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침에 중간 정도 봤을 때, 오늘 플러스네 하면 웬만하면 이제 종가까지 그냥 밀어붙이겠구나. 그래서 그냥 보유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아니면 도장인데, 주로 이제 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업종 대표주를 꼽아서 이제 뭐가 리드하고 있는지 보면 되게 명백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9월 들어서 추이인데, 이게 제가 일부러 하이닉스를 여기다 넣으면 차트가 되게 왜곡이 돼요. 하이닉스가 막 두드러지게 튀겨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대신해서 넣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만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은 한 번 쉬면 그냥 계속 쭉쭉 밀고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 쉬고 올라가고, 하루 눌리면 계속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고 한 이틀 빠지고 뭐 이런 패턴. 근데 어쨌든 방산주가 그 다음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보다 위에 있는 건 현재로서는 반도체, 그러니까 IT와 방산, 이게 위에 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는 좀 어정쩡하게 위치해 있는, 지수보다 더 어정쩡하게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주도주는 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금반지가 주도주, 금융, 반도체, 지주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가 되고 있고, 방산주가 이제 아직까지는 쉽게 이제 물러서지 않는 이제 그 정도 흐름이 되고 있는데,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2차전 원래 이제 주식시장 강세장에서는 소외주는 잘 투자하지 않는 게 정석이긴 해요. 예, 그게 정석이긴 한데, 나름대로 이제 지금 안 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발목 잡는 요인 일부가 좀, 예를 들어 핑계거리 있잖아요. 현대차는 관세만 해결되면,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괜찮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소외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하나 정도는 이제 변화가 생기는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제약바이오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약을 해보면, 일단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는데 미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거냐.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금리와 달러 인덱스 올라간 거는 조금 거슬리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지, 또 매수하게 된다면 지금은 반도체에만 거의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외국인들 전체 매수 규모보다 어느 날은 반도체 매수가 더 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분산시켜 놓는 게 사실은 좋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의 한 60%, 나머지를 철강, 화학, 운수 장비, 금융 이런 것들로 좀 분산, 이런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어떤 소부장주가 이제 매수세가 분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안에서도 일부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유니셈, 원익 IPS, 하여튼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테마 장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인맥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람 친척주가 올라갔다가 대학 동문주 올라갔다가 사진 찍힌 사람 막 올라갔다 하여튼 막 이런 식으로 막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테마주가 정말 강력해질 때는 그게 눈덩이처럼 주변으로 불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소부장이 이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강세 종목들의 어떤 그 초강세, 이게 강세장은 그냥 대장주가 쭉 가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쭉 가는 그런 성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눌림 종목들 중에서도 좀 변화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지도 계속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만 풀리면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
그다음에 수급 변화 이런 것들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좀 부분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건 뭐냐면 하이닉스가 되게 독특한 패턴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4년 연속 오른 적이 없어요. 예, 하이닉스는 3년 연속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조정이 나오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4분기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할 건데 지금 증권가나 AI에 대한 어떤 시장의 판단은 그게 아니죠. 이제 더 간다. 예, 뭐 심지어는 지금 40만 원대 막 후반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기로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워낙 지금 뭐 PBR 밴드 상단을 그냥 뚫고 나가버리고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매수가 붙어줄 거냐? 그러면 이제 이 패턴이 깨지면서 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밀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투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어떤 수급 변화 계속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현대차가 되게 독특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차는 과거에 이제 어떤 흐름이 있었냐? 지수보다 강세장에서는 지수보다 항상 강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업 부흥기 때,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의 유동성 장세, 코로나 이후의 어떤 강력한 상승장, 그때 모두 현대차는 지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상승 기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외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도 약간 뭐 여의도 나갔다 왔는데 여의도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하고 왔거든요. 현대차가 이번에 되게 소외받고, 근데 논리적으로는 되게 타당하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예를 들면 이제 금융위기 때는 파산보호 신청한 미국의 어떤 자동차 기업들 근데 이제 현대차는 어쨌든 그때는 이제 비교적 멀쩡했잖아요. 신흥시장에 자동차 판매 잘하고 있었고 그래서 두드러지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관세라는 어떤 장벽에 막혀 있어서 실적에 대해서 이제 좋아진다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패턴,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패턴과 현대차가 이번에는 역대 강세장과 달리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소외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질 거냐,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 가다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보여드리는 건 어떤 의미 있는 뭐 매수하자 아니면 이건 소외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상승장에 있어서 상당히 독특한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 그냥 기록 차원에서 한번 보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